밥 냄새가 있어야 집이지. 한 여성이 평생 지켜온 이 한마디가 가족의 위기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담소 라디오와 함께하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 새벽 5시 박정심은 부엌 형광등을 켭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 뚜껑을 닫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밥이 뜸들 때쯤이면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혼자 먹을 양이지만 냄비는 늘 4인분짜리였습니다. 밥 냄새가 있어야 집이지. 그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반찬 가게를 접은 지 3년째였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그만뒀다고 했지만 사실은 손님이 줄어든 탓이었습니다. 동네에 편의점이 생기고 배달 앱이 들어오면서 반찬을 사 먹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날 정심은 남은 재료로 김치를 담갔습니다. 20포기였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채워넣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 도연은 결혼해서 분당에 살았습니다.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보는 사이였습니다. 전화는 더 뜸했습니다. 정심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은 떠나는 게 맞는 거니까요.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창밖으로 이웃집 담벼락이 보입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대문. 이 동네는 다 그랬습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10년째 돌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심은 그게 좋았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건 잊히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오후에는 마당에 나가 고추를 말립니다. 빨갛게 익은 고추를 손질해서 채반에 늘어놓습니다. 햇볕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정심은 쪼그려 앉아 고추 꼭지를 하나씩 따냅니다. 손끝이 얼얼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저녁 무렵 대문 앞에 차가 섰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조수석에는 며느리 수진이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짐이 가득했습니다. 정심은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엄마. 도연이 차에서 내립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수진도 인사를 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심은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대답해야 하고 대답하면 부담이 되니까요. 들어와. 밥은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어서 들어와. 김치찌개 끓여놓은 거 있어. 그들은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심은 상을 차리며 두 사람의 얼굴을 슬쩍 봅니다. 도연의 눈가에 피곤함이 서려 있었고 수지는 손톱을 뜯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만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세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만, 정말 잠깐만. 정심은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정심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방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님.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심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김치를 더 꺼내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잠깐이라는 말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낮은 대화 소리, 한숨 소리.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다시 사람 사는 냄새가 날 거라고. 밥 냄새만이 아니라 말소리, 발소리, 문 닫는 소리까지. 그런데 왜일까요?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정심은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안 치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3명 몫이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부엌 창문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정심은 국자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심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짐을 풀고 방을 정리하고 아들 부부가 자리를 잡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첫날 저녁 정심은 평소보다 많은 반찬을 차렸습니다. 도연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김치전, 갈치조림까지. 도연은 맛있게 먹었지만 며느리 서진은 숟가락을 자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냉장고 냄새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잘 몰랐네. 청소 좀 해야겠구나. 제가 할게요. 내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날 밤부터 서진은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식탁보를 걷어내고 새 테이블 매트를 깔았습니다. 부엌 선반에 있던 오래된 그릇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마당의 장독대 앞에는 화분을 들여놓았습니다. 정심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내 집인데. 말없이 서 있는 정심의 뒤로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서진이가 좀 깔끔한 편이라. 괜찮아.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뭐. 정심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30년 넘게 써온 식탁보,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녹그릇들. 그것들이 박스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밥과 국 대신 요거트와 과일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도연은 그렇게 먹었습니다. 정심은 혼자 밥을 지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서진과 마주칠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밥하세요? 제가 먼저 쓰고 있어서. 아니야, 천천히 해. 나는 나중에 하면 돼. 정심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신이 지은 집 30년을 살아온 부엌인데 눈치가 보였습니다. 서진은 정리정돈에 철저했습니다. 냉장고 안 김치통을 유리 용기로 바꿨고 조미료들을 새 통에 담아 라벨을 붙였습니다. 깔끔해 보이긴 했지만 정심은 자꾸 어디에 뭐가 있는지 헷갈렸습니다. 어머니, 된장 어디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심이 물었습니다. 아, 제가 새 용기에 담아뒀어요. 저기 왼쪽에. 서진이 가리킨 곳에는 하얀 플라스틱 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심은 통을 열어봤습니다. 된장이 맞긴 한데 손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장독대에서 꺼낼 때마다 향이 코끝에 닿았는데 이젠 그게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엌은 완전히 서진의 구역이 되었습니다. 아침엔 서진이 쓰고 점심엔 서진이 쓰고 저녁도 서진이 준비했습니다. 정심은 부엌에 들어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던 습관도 사라졌습니다. 서진이 먼저 일어나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주무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서진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이 정심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심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심은 고추장을 담그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큰 항아리를 꺼내놓고 재료를 준비하는데 서진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고추장 담그세요? 응, 작년 거 다 떨어져서 요즘은 사 먹는 게 더 깔끔하지 않아요? 직접 담그면 위생도 신경 써야 하고. 정심은 손을 멈췄습니다. 서진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정심에게는 달리 들렸습니다. 당신이 만든 건 믿을 수 없다는 말처럼요. 그래도 직접 담근 게 맛있어서. 그렇긴 한데 어머니, 죄송한데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심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방말인데요. 서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갔습니다. 저희 작업실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도연 씨가 재택 근무를 하는데 공간이 필요해서요. 어머니는 윗방으로 가시면 어떨까요? 거기가 더 조용하고 햇볕도 잘 들어와요. 정심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정심의 입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서진이 다시 불렀습니다. 정심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감사합니다, 어머니. 짐은 제가 옮겨드릴게요. 서진은 환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심은 마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는 고추장 재료가 들려 있었지만 더 이상 할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항아리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심은 윗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마당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담벼락만 보였습니다. 정심은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아래층에서 도연과 서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밝은 소리였습니다. 정심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자식이 편하면 되는 거라고 스스로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정심은 잠을 설쳤습니다. 예전처럼 부엌으로 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윗방 창문으로 어스름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정심은 그 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정심은 혼자였습니다. 정심은 윗방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아래층에서 커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엔 정심이 밥 짓는 소리로 집안이 깨어났는데 이젠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심은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라도 끓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열자 김치가 없었습니다. 장독대에서 꺼내온 김치는 어디 갔을까요? 대신 마트에서 산 포장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서진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김치가 내가 담근 김치 말이야. 아, 그거요. 냄새가 좀 강해서 제가 따로 담아뒀어요. 베란다 김치 냉장고에 있어요. 정심은 아무 말 없이 베란다로 갔습니다.
김치 냉장고 구석에 작은 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담근 김치였습니다. 정심은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반도 남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심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도연이 들어와 냄새를 맡았습니다. 엄마, 된장찌개 끓이셨어요? 응, 오래간만에. 잘 됐다. 나 이거 먹고 싶었는데. 식탁에 앉았을 때 서진도 나왔습니다. 그녀는 찌개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밥은 조금만 덜어 먹었습니다. 국도 한 숟가락만 떠서 맛을 봤습니다. 정심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입맛에 안 맞니? 아니에요, 맛있어요. 그냥 요즘 소화가 안 돼서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빠르게 밥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나 서류 좀 봐야 돼서. 도연은 정심의 옛방, 지금은 작업실이 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심과 서진만 남았습니다. 정심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더러운 건 내가 치워야지. 정심은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정심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화분 뒤로 가려진 장독대. 정심의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지었는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벽돌을 쌓고 마당을 고르고 장독대를 들여놓았습니다. 아들 도연이 태어나서 첫 돌도 이 마루에서 치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매년 제사를 이 집에서 모셨습니다. 내 아버지 제사도 여기서 모셨는데 정심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씻고 행주로 닦고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그날 밤 정심은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아,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무슨 일이세요? 도연이 작업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서진도 함께 나왔습니다. 셋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심은 입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도연은 피곤한 표정이었고 서진은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너희 전세 구하는 거 잘 되고 있니? 도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이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려서.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아? 글쎄요, 반년? 아니면 더?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기 있어도 돼. 근데 엄마가 쓰던 방은 좀 불편해서. 도연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런데 도연 씨가 재택 근무를 하려면 조용한 공간이 필요해서요. 어머니 윗방이 더 넓고 좋잖아요. 좁아. 그리고 마당도 안 보여.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잠깐만 양보해 주세요.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잠깐만 양보해요. 나중에 다 정리할게요. 약속할게. 정심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 알았어. 정심은 윗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옆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심은 집안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부엌도 거실도 마당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심은 윗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층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심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재개발 들어가면 보상금 꽤 나올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심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 동네가 옛날 동네라 땅값은 싸지만 위치가 좋아서 개발되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 명의라 좀 번거로워서요. 정심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명예 이전 받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정심은 손이 떨렸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명예 이전.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왜 도연이 급하게 찾아왔는지, 왜 서진이 집안을 바꾸려 했는지. 정심은 마루로 내려갔습니다. 서진은 아직 통화 중이었습니다. 정심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서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심과 서진이 마주 섰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어요? 정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이 집 오래됐고 재개발되면 좋은 기회예요.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예요. 내 집인데. 정심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나가. 정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심은 마루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도연이 돌아왔습니다. 서진이 무슨 말을 했는지 도연은 정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문을 닫았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정심은 윗방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앉아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마당 너머로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화분에 가려진 장독대. 정심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정심은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정심은 고개를 들어 그 별을 봤습니다. 오래도록.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그날 밤 정심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윗방에 앉아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옷가지,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맨 아래 봉투 하나. 정심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정심은 서류를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남편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공동명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심 단독 명의로 바뀐 집. 30년 동안 이 서류를 꺼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새벽이 되자
정심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아래층은 조용했습니다. 정심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은행은 9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정심은 기다렸다가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등기권리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이 제 명에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네, 고객님 단독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명예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문제도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심은 메모했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은행을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정심은 잠시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부동산이었습니다. 동네 끝자락에 있는 작은 중개소. 정심이 들어서자 나이든 중개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월세 방 하나 알아보려고요. 중개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조용한 데서 살고 싶어서요. 중개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로 매물을 검색하더니 몇 군데를 보여줬습니다. 정심은 그 중 하나를 골랐습니다. 역에서 가까운 원룸.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물었습니다. 정심은 통장 잔고를 떠올렸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지금 바로 계약하실 건가요? 네. 계약서를 쓰는 동안 정심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냈습니다. 중개인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다음 주부터 들어가실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정심은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작고 차가운 열쇠. 하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일찍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정심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도연과 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정심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볼일 좀 봤어.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정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도연과 서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정심은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셋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먹지 않았습니다. 정심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네, 엄마. 나 이사 나간다.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진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나 이사 나간다고. 정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도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 많이 했어. 어디로 가시게요? 혼자서? 월세방 하나 얻었어. 작지만 괜찮더라.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농담이시죠? 이게 엄마 집인데 왜 엄마가 나가요? 정심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편할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도연아? 정심이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끼리 잘 살아라. 이 집에서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정심은 서진을 봤습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그냥 엄마가 지친 거야. 정심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윗방으로 올라가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업실, 예전 자기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방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과 컴퓨터, 서류들. 하지만 창문은 그대로였습니다. 정심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마당이 보였습니다.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도연이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엄마, 진짜 나가실 거예요? 정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 마음 생각 안 하고 저희 편한 대로만 했어요. 정심은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도연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가지 마세요. 제발. 정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이제 혼자 살고 싶어? 너희한테 짐이 되기 싫어. 무슨 짐이에요?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도연이 정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심은 그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엄마 결정이야. 다음 주면 이사 갈 거야. 정심은 방을 나왔습니다. 윗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도연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정심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마당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집, 이제 떠나게 될 집. 정심은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남편의 옷 한 벌. 많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삶이 작은 가방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새벽이 되자 정심은 마지막으로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세 사람 목. 아침이 되어 도연과 서진이 내려왔습니다. 식탁에 차려진 밥상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앉아. 같이 먹자. 정심이 말했습니다. 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누구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정심이 먼저 밥을 떴습니다. 국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제야 도연과 서진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된장찌개 오래간만이네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맛있게 먹어. 밥을 먹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정심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도연은 계속 밥을 먹었고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정심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조금 쉴게. 너희는 출근 준비해. 정심은 윗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봄 냄새가 났습니다. 정심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서 살게 될 거라고. 작은 방이지만 온전히 자기 공간이라고. 밥을 지으면 밥 냄새가 날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 도연이 찾아올 거라고. 진짜로 찾아올 거라고. 정심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사 날은 조용했습니다. 정심은 새벽부터 짐을 챙겼습니다.
도연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진도 함께였습니다. 셋은 말없이 짐을 실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정심은 집을 돌아봤습니다. 마당의 장독대, 다른 대문, 페인트 벗겨진 벽. 30년을 함께한 집이었습니다. 정심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작별 인사였습니다. 엄마 가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심은 차에 올랐습니다. 새 집은 역 근처 다세대 주택 2층이었습니다. 원룸, 창문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전부였습니다. 도연이 짐을 날랐습니다. 서진은 청소를 했습니다. 정심은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재개발 안내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 중. 붉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정심은 잠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엄마, 다 정리했어요. 도연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서진도 청소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셋은 텅 빈 방 한가운데 섰습니다. 이제 가봐. 출근해야지. 정심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도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정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주말에 찾아뵐게요. 반찬 만들어서 가져올게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도연과 서진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심은 혼자 남았습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심은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을 꺼내 옷장에 걸었습니다. 사진을 꺼내 창가에 놓았습니다. 남편의 사진, 도연의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작은 부엌이었습니다.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하나. 정심은 가방에서 작은 냄비를 꺼냈습니다. 30년 된 냄비였습니다. 들고 온 유일한 그릇이었습니다. 쌀을 씻었습니다. 물을 맞췄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익숙한 소리가 났습니다. 보글보글. 정심은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밥이 다 되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정심은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밥이 윤기가 났습니다. 냄새가 퍼졌습니다. 좁은 방 안가득. 정심은 밥을 퍼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된장을 풀어 국을 끓였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밥, 국, 김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심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게 진짜 내 밥상이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조용히. 정심은 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누가 뭐라 할 일도 눈치 볼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밥이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밥. 밥을 먹으며 정심은 창밖을 봤습니다. 재개발 현수막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그것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예전 집도 언젠가 재개발될 것입니다. 보상금을 받고 새 건물이 들어설 것입니다. 도연과 서진은 그 돈으로 전세를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정심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건 집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어. 정심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은 언제든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도 관계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만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정심은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아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부엌이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정심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심은 동네를 걸었습니다. 시장이 가까웠습니다. 야채가게, 생선가게, 반찬가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심은 천천히 구경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고추, 마늘, 생강, 된장을 담글 재료들.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었습니다. 재료를 정리했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고추를 말릴 공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심은 또 밥을 지었습니다. 간단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다 괜찮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됐다고 했잖아. 그래도 제가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정심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도연아, 너도 이제 가정이 있잖아. 내 가족 잘 챙겨. 그게 엄마한테 제일 좋은 거야. 엄마, 나는 괜찮아. 여기 혼자 살기 딱 좋아.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정심은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었습니다. 또 혼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심은 새 동네에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산책을 나가고 장을 봤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창밖을 봤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심이 문을 열자 도연과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반찬 만들어 왔어요. 들어와. 셋은 작은 방에 들어왔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진이 반찬을 꺼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정성이 들어간 반찬들이었습니다. 고마워. 정심이 말했습니다. 서진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다음엔 어머니가 만든 거 먹고 싶어요. 된장찌개. 그래, 다음에 해줄게. 도연이 방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으세요? 불편한 거 없어요? 응, 다 좋아. 조용하고. 도연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심은 차를 끓였습니다. 셋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좁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재개발 얘기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엄마 의견 여쭤보고.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근데 엄마는 이제 상관없어. 너희가 알아서 해. 그래도 괜찮아. 집은 사는 사람 거야. 너희가 사니까 너희 거지. 도연과 서진은 서로를 봤습니다. 정심은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두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정심은 배웅했습니다.
계단 입구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조심히 가. 엄마, 자주 올게요. 응, 그래. 차가 떠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정심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도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심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심은 그 하늘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늦지 않았다고,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정심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내일 아침 밥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쌀을 씻고 냄비를 씻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심은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몰랐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심은 잠들었습니다. 깊고 편안하게.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는 꿈. 장독대가 있고 햇살이 따뜻한 꿈. 하지만 그 집은 예전 집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아직 짓지 않은, 언젠가 지을 집. 정심은 꿈속에서 웃었습니다. 밤 냄새가 났습니다. 따뜻한 냄새. 밤 냄새가 있어야 집이지. 정심은 중얼거렸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리고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자기가 지은 밤 냄새가 나는 곳. 그곳이 바로 집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봄이 왔습니다. 정심의 작은 원룸 베란다에는 고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작은 화분이었지만 싹이 올라왔습니다. 정심은 매일 아침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지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혼자지만 소중하게. 정심은 이제 알았습니다. 집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심은 그 바람을 맞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